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 M이고요.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이 먼저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고, 2차 전지는 LG엔솔은 반등을 좀 보여줬지만,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 지수를 밑으로 밀어내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와줬는데, LG엔솔이 양봉을 보여준 게 저는 좀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방금 LG엔솔을 찍고 오긴 했는데, 확실히 지금 2차 전지는 그냥 목적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과열됐던 2차 전지 종목들의 그 투심을 컨트롤 하려는, 투심을 조금 누르려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매도의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, 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좀 계획을 가지고 가격 구간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확실히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와 있고, 또 우리가 뭐 저점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하고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혹은 뭐 포퓨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주도 업종들이 쉬면서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단기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저희랑 매매하시면은 뭐 기다리면서 또 비중 뭐 분할 매수 하시면서 저희 것도 같이 매수하시고 이러면 양쪽에서 또 좋은 포지션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가격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그 분석이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양매도가 나왔죠.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보여줬는데 좀 어중간한 포지션에서 매도를 했죠. 위에서부터 매도를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오늘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차트가 한 절반 라인들을 밀어놓은 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밀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다는 거.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의도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. 굳이 위에서 팔았으면 그냥 심플하게 끝나는 건데,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이 가격에서 주가를 밀어버렸다고 하는 건, 요거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어마어마한 호재 뉴스가 장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? 잠깐 그 타이밍에 요 윗꼬리 형태로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근데 결국은 밀렸죠.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종목들, 뭐 누구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?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맨 처음에 그 선봉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간 게 포스코 그룹주들이었거든요. 그 와중에 이제 뭐 중간에 나노신소재나 뭐 리튬 관련주들이나 뭐 금양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이나 신소재 이런 종목들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인데, LG엔솔은 오늘 뭐 그게 대장주여가지고 반등이 나왔는지 코스피 지수를 좀 막아주려고 그 양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, 결국 LG엔솔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. 얘네들은 열풍이나 뭐 유행처럼 막 너 뭐 LG엔솔 있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소화하고 말고 할 게 없죠. 근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명확하게 반등 나올 때 된 것 같을 때 한 번씩 밀어주거든요. 이거는 결국에는 늘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요 신용 물량을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신용이 가득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개인들의 물량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가를 올려준다? 그런 거 잘 안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런 뭐 열풍 아니면 어떤 투기 성향 혹은 뭐 유행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. 코로나 때부터.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. 근데 요런 업종, 그러니까 메인 업종이 하나 딱 생기면은 그 업종은 중간중간에 좀 강제로라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려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의 일종의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사이클, 개인 투자자들과 뭐 싸우는 뭐 전략이라고 해야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소화가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2차전 종목들도 그렇고 뭐 반등이 안 나올 업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.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그 어떤 업종들보다 가장 좋은 게 2차 전지고, 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키워줘야 되고
성장을 강제로라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,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들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리긴 했거든요. 오히려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면 장투 포지션 잡고 평단 아래에서 들고 오신 분들한테는 살짝 좀 피로감이 올 수 있다.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. 뭐 2% 3%짜리 양봉 7개 나오고 2% 3%짜리 음봉 한 3개 나오고 다시 또 반등 구간 주고 그냥 우상향. 요게 난데, 확실히 최근에 이 중고가를 뚫어놓고 급등 패턴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확실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. 근데 주식하다 보면은 급등 나오면 조정이 세게 나오는 것도 일반적인 원리인 거고,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이해를 못할 흐름은 아니거든요. 근데 내가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을 뭐 40만 원에 들고 있다,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남 탓을 누구한테 꼭 해야만 하는, 혹은 이 주체 그 화 같은 거 이런 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, 심리적인 부분들만 잘 컨트롤하면은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,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. 또 지금 가격 자체가 비중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로 또 조금씩 잡아가면은, 내가 평상시에 포스코 퓨처에 너무 비싸 보인다라고 해서, 혹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해서 못 샀던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또 매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. 결국 지금의 이런 식으로 하락 액션을 주는 거는 업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성장성이 꺾였다? 테슬라가 물론 최근에 그런 평가를 받긴 했지만, 뭐 테슬라랑 포스코의 그룹주들의 포지션은 다르죠. 걔네들은 완성차 업체인 거고, 포스코 퓨처엠은 성장해 나가는 그 전기차 산업의 수혜를 그대로 받는 거고, 테슬라 애들은 자기네 점유율을 지키지 못하면은 주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테슬라가 2000지 뭐 그 산업군데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.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. 그렇지만 포스코 그룹주의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똑같은 관점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요. 저는 결국에는 우상향이 나와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과거에 물론 직접적인 이런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, 코로나 때 이제 바이오 종목들, 그러니까 꼭 유행이 되면은 뭔가 뭐 이제 포스코 뭐 그룹주들 조정 나옵니다 하면은 그 글에 막 가가지고 막 진짜 뭐 전투 의지를 막 불태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결국 진짜 이 포스코 그룹주나 2차전지 쪽에 어떤 가치나 혹은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저 역시도 뭐 당연히 그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런 분들은 어차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는 매도 안 할 거란 말이죠. 근데 신용으로 들어간 물량들은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은 분명히 담보 문제가 생겨요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, 그 포스코 퓨처엠을 신용으로 산 사람의 계좌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A도 있고 B도 있고.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니까 결국 얘네들의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하고, 내가 신용으로 산 것도 현금 담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. 강제로 나오게 하는 거.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가지고 종목도 가볍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나와주는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 어려운 거고, 또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싸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, 이런 패턴들이 작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. 6월 뭐 9월 뭐 12월 뭐 이럴 때. 같은 원리긴 해요. 근데 그게 이제 대상이 이전이랑은 타겟이 바뀐 거죠. 이제는 2차전지가 타겟이 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도 기어코 계속 주가 누르잖아요. 매도 쳐가지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2차전지 종목들. 근데 반등 나오는 애들은 똑같은 2차전지여도 좀 인기 없는 애들, 아니면 그 시장의 중심에서 약간 좀 겉돌았던 애들, 아니면 첨보처럼 실적이 문제가 생긴 애들, 이런 거는 옥석가리기 좀 해야죠. 실적 문제 생긴 거는. 근데 뭐 포스코 그룹주들은 뭐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모멘텀이나 성장성이나 뭐 호재가 나와주는 그런 것들 아무 문제가 없는데,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간다?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관점을 좀 적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개인 매수 뭐 많이 들어오고 주가도 밀리긴 했지만, 오히려 이런 것들만 잘 소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자연스럽게 저점을 잡아주고 뭐 반등을 보여준다든지 추세를 이어간다든지, 그런 것들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. 신용으로 뭐 매도가 강제로 나갔습니다,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거는 비중 조절의 실패이고, 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동매매잖아요. 그렇게 신용 몰빵으로 아니면 비중 세게 들어가는 것도. 그러니까
지금은 좀 계획적으로만 잘 접근하면은 충분히 우상향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이고 2차전지의 성장성 자체에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 앱 여기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2차전지는 키워 가야 돼요. 어쩔 수 없.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도 힘을 줘야 되는 업종이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우리나라가 딱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좀 선점을 잘 해놨잖아요. 기술도 좋고 이거 이어가야죠. 삼성이 지금 파원들이 암만 투자한다 해도 TSMC 못 따라가잖아요. 결국에는. 예, 그런 거랑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지금 2차전지 우리나라가 좀 밑에 앞에 있을 때 요거를 따라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은 2차전지도 또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양대 업종 포지션을 굳건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